네,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수업이 되겠습니다. 꼭지라고 해야겠네요. 아,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 첫 시간에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으면은 아, 이제 한 내공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들으면 물론 수강 오늘 강의 첫 시간을 굉장히 아깝지 않게 내가 강의실을 나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부분인데 이게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앞에서 설명한 제 어떤 철학과도 관련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앞으로 한 학기 또 올해를 또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하는 수업이고 제가 굉장히 애착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네, 네 안에 잠든 용을 깨워라. 보통 이런 건 학생들에게 직접 한번 따라 읽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따라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 네, 자 한번 해볼까요? 흔히 우리의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다. 정확하게 하자면 삶이라는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각자 자기만의 배를 타고서 이 삶이라는 거친 어떤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는 것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상징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 안 되시면 한번 다시 듣기를 해보면서 꼭 잘 기억해 두고 마찬가지 이걸 읽고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한 것들을 제출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들도 삶이라는 바다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배를 타고서 갈 텐데 어떤 배들을 타고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업 상황에는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근사한 아주 럭셔리한 배를 타고서 아주 편안하게 가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보통 그냥 저냥한 보통의 어떤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다 흩어져가는 뭐 조각배, 조각 하나 겨우 의지해서 헤엄쳐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또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만의 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의 커다란 배 가까이에서 중요한 어려운 것들은 다 부모님의 배에서 제공해 주는 걸로 아마 여러분들은 항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저는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저는 겨우 제가 이렇게 또 계기를 합니다. 저는 막 헤엄쳐서 겨우 뗏목 헤엄쳐 가는데 제 뒤로는 처자식들 배까지 다 딸려와가지고 제가 헤엄쳐 가고 있다. 제가 이런 개그도 합니다. 아무튼 누구라도 이렇게 저마다 각자 자기만의 배를 타고서 이렇게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이렇게 저마다 각자의 자기만의 삶의 바다를 항해할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삶의 바다가 어떤 바다가 펼쳐져 있기를 원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또 학생들에게 하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뻔하지 않느냐? 어떤 삶의 바다라니 그냥 잔잔하고 아늑하고 고요한 바다, 파도 한 점 없이 잔잔한 바다를 아마 항해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한번 그래서 상상해 볼까요? 거기 캐리비안 해적인가요? 거기 4편인가요? 이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 카리브해 팍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런 카리브해에 마치 파도 한 점 없이 진짠한 어떤 그런 바다에 마치 거울 위를 미끄러져 가듯이 수면을 쫙 미끄러져 가는 어떤 배 참 아름답더군요. 그렇죠? 그런 바다 누구라도 여행하고 그런 바다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달리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에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삶의 바다가 매일매일 그런 바다만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떨까요? 마냥 아름다울까요? 글쎄요. 오히려 반대겠죠. 지루하겠죠. 맞습니다.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그런 바다만 펼쳐져 있다면 금방 식상하고 지루한 바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고 일어나도 그 바다가 그 바다입니다. 특별할 일이라고 일어나지 않는 이런 바다입니다. 과연 그 바다가 아름다울까요? 금방 지루한 이런 바다인데 왜 우리는 늘 그런 바다만 아마 꿈꿀까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늘 나는 그런 바다만 꿈꿨다면 한번 여러분들 같은 청춘에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어떻든 그러면 그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바다 말고 실제의 바다는 어떤 바다들이 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장 어떤 바다가 있을까요? 네, 험한 파도가 치는 바다도 바다죠. 맞습니다. 만일에 이게 삶의 바다라면 그런 바다는 어떻게 헤쳐가야 될까요? 그렇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잘 헤쳐가 나가야만 할 겁니다. 아니면 조금만 조심성 없이 가거나 하면은 파도가 엄청 뒤집히고 난파될 수도 있죠. 그런 바다도 바다죠. 맞습니다. 또 어떤 바다가 있습니까? 그렇죠. 막 암초가 널렸거나 유빙이 막 떠다니는 이런 바다도 바다죠. 그런 바다는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요? 정말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자칫 우리식으로 소위 갯길을 부린다거나 이렇게 하다는 그야말로 자기 배가 난파를 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이 이런 젊은 청춘의 시절에서는 그런 바다를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인생 별거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큰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바다가 있을까요? 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안개의 바다도 바다죠. 혹시 그런 바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배를 타고서 멀리 이렇게 여행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우와, 정말 한 치 앞을 안 보인다는 바로 그런 겁니다. 육지에서는 약간이라도 건물 같은 게 보이지만 바다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떤 느낌 들는지 압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디서 뭐가 놀지 몰라요. 상상 속의 괴물이 나한테 납치해 갈까 무섭더라고요. 채 한 10분을 거기 못 있을 정도로 두려움을 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뭐가 놀지 모릅니다. 그런 바다도 바다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때로는 파도도 치고 유빙이 떠다니고 이런 안개가 이런 바다도 경험해 봐야만 이게 삶의 바다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앞에서처럼 마냥 고요하고 아름다운만 바다로
경험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이 바다를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는 지극히 좁은 단편적인 바다만 보고 마치 이게 바다의 전부인 양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실제의 바다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도를 한번 경험해 보면 바다가 이런 거구나. 유빙이 떠다니고 암초를 건너보고 안개를 헤쳐봐야만 이게 바다구나. 그때야 비로소 이 바다에 대한 또 삶의 바다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또 경각심 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바다를 헤쳐보고 다시 만나는 내 일상의 바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아름답다는 걸 그때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흔히 이런 동화가 있죠. 파랑새. 파랑새 아시죠? 흔히 파랑새는 행복을 비유하는 어떤 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은 어떤 아이가 어느 날 너무너무 예쁜 파랑새를 자기 집에서 본 거예요.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근데 뾰로롱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서 그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온 숲을 다 상처 맞아가면서 뭐 가시에 찔려가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먼 숲을 먼 길을 돌아가지고 헤매다가 결국 못 찾고 터덜 집에 왔더니 글쎄 그 파랑새가 어디 있더라? 네, 자기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행복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행복하다는 걸 사실 아직 잘 모르죠. 뭔가 더 큰 꿈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행복은 가까이 있는 건 맞습니다. 파랑새는 늘 내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랑새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먼 숲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내 주어진 현실이 아주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파도도 경험해보고 암초도 건너보고 두려움 가득한 안개의 바다도 헤쳐봐야만 이 일상의 바다가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뭐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쯤 되면은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당장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늘 느꼈던 일상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잘 못 느꼈잖아요. 늘 밖에서 그냥 가면 지금은 밖에도 가지도 못하고 지금 수업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의 파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만이라도 아니면 앞으로도 나한테 다가오는 뭐 이런 파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아늑한 바다만 꿈꾸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삶의 그 바다를 맛보고서 이게 바다다, 이게 삶이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이런 한 학기가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는 남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업그레이드 시킨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하면 아이고 뭐 그냥 교수님들 늘 하는 소리야 이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가끔씩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파도도 경험해보고 안개의 바다도 한번 경험해본다고 할 때 한 파도를 가정하고 그럼 내 삶의 바다에서 파도는 뭐가 만들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다에서 이 파도가 뭔지는 아시죠? 인생으로 치자면 뭘까요? 네, 뭐 시련과 고난과 역경일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이라는 바다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파도는 뭐가 만들까요?
바다에서 파도는 뭐가 만들까요? 네, 바람이죠. 그러니까 뭐 큰 바람이 불면 뭐 태풍급이 불면 큰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바다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항해하는 배를 좀 위협하게 하는 이런 험난한 파도는 과연 어디서 만들어지는 파도를 만드는 바람은 과연 어디서 불어오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삶의 바다를 두렵게 만드는 파도를 만드는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하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렇죠. 내 삶의 바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외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한번 달리 생각을 해봅시다. 내 삶의 바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만드는 파도는 물론 그게 우리를 내 삶의 바다를 배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바다 바깥에서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만드는 파도는 진짜 큰 파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파도가 거세본들 소위 태풍이 불어본들 따지고 보면 바다 수면 위를 치는 파도에 불과합니다. 맞죠? 진짜 큰 파도는 거의 쓰나미급의 파도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바다 밑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쓰나미 그 바다에서 큰 지점에 막 큰 파도 쓰나미급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삶의 바다에서 그런 커다란 어떤 파도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들까요? 그죠? 뭔가 외부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뭔가 파도가 진짜 큰 파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는 누가 만들어요? 네.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면 우리 내 삶의 바다에는 저마다 용이 한 마리씩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용이 한 마리가 있는데 용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자고 있으면 큰 파도는 안 만들어집니다. 용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자고 있으면 큰 파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이 있어서 이 녀석이 한 번씩 깨어나서 그야말로 바다 아래를 휘젓고 다니면 그야말로 큰 파도가 칩니다. 왜? 내 삶의 바다를 지배하는 용이니까. 거센 파도가 치겠죠. 그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용이 바다를 막 휘젓고 다니면 거의 막 풍랑이 어마어마한 쓰나미급의 어떤 큰 파도가 치겠죠. 두렵습니다. 가장 정말 최고 큰 파도는 어떨 때 일어날까요? 용이 뭐 할 때 일어날까요? 네, 하늘로 크게 비상을 하려고 할 때 당연하겠죠. 크게 도약을 하려면 당연히 크게 해야만 높이 솟아오를 게 아닙니까? 그러면 내 삶의 바다가 전체가 뒤집어 펼칠 정도로 큰 파도가 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거는 망상이죠. 혹시 그런 헛된 꿈은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이 되고 싶은 건 아니죠? 그건 망상입니다. 가끔 마침 요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시끄러운 곳이 하나가 있던데 망상입니다. 알겠죠? 제가 그냥 우스개를 합니다. 자기 SNS 같은데 마치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내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 발목부터 자꾸 늘어진다. 왜냐하면
아이, 사람이 하늘을 꿈꾸면 그게 되겠습니까? 먼저 인간이라도 제대로 돼야지 하면서 저는 발목 잡고 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다시 용 없애? 잠들게? 아, 그건 이상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용이 크게 그렇게 비상을 하려고 할 때 냉큼 용을 잡아야죠. 어떻게?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네. 내 배의, 제가 이렇게 하면 내 배의 돛대를 뽑아가 용의 목덜미를 팍 쑤셔놔야죠. 그러는데 냉큼 내 배의 닷줄을 풀어서 용의 날개를 꽁꽁꽁 묶어야 됩니다. 왜?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고.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 타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들여야죠. 그렇죠.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요만큼 길들여주면 그만큼 풀어주고 또 오랫동안 길들여가지고 또 익숙해지면 또 조금씩 날개를 풀어주고 그렇게 해야만 길들이는 게 우선이죠. 용 봤다고 함부로 용 타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 어디 아바타인가요? 거기서 제 봤는데 보셨죠? 용 만났다고 해서 막 바로 올라타니까 빡 패대기 치잖아요. 심지어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는 잘 아니지만은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번 타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내 삶을 지배하는 용을 함부로 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길들여야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조금씩 길들여서 완전히 길들이고 난 뒤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때서는 비로소 완전히 길들이고 난 후에는 이제는 배는 버리고 뭐를 타고서 네, 용을 타고서 내 삶의 바다를 항해를 해야죠. 왜요? 왜 그럴 겁니까? 배는 파도를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파도가 뭐며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 그렇죠? 배는 파도를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은 파도를 겁내지 않습니다. 용이 파도를 무서워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파도가 뭔지 얘기했죠? 외부 환경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용이 어느 바다인들 못 가겠습니까? 배 타고 뻘뻘뻘뻘 가봐야 자기가 볼 수 있는 바다는 지극히 단편적인 바다에 불과합니다. 좁은 바다가 되겠죠. 용급은 타면 그래요. 바다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이렇게 용을 만나서 용을 타고서 크게 큰 바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용 찾았습니까? 용 만났어요? 아니, 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용 잡겠다고 바다에 냉큼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적어도 용으로 안내할 것 같은 거북이는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용을 찾는 거북이가 될 수 있고 책이 될 수 있고 주변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학기에 그런 큰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용을 한번 만나고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용을 타고서 삶의 바다를 항해하면 어떤 바다를 볼 수 있을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용을 타고서 바다를 항해를 하면 어떤 바다를 볼 수 있느냐? 보이는 대로의 바다가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의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고 싶은 대로의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자. 뭐가 보입니까?
글자가 보입니까? 죄와 용서의 이야기? 제 손가락이 보입니까? 보통 수업상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서 뭐가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로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옵니다. 이제 그냐면 이렇게 뭐 글자를 읽는다거나 뭐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속에서 비와 구름과 무지개와 햇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이 종이 우리는 쉽게 쓰는 종이지만은 이 종이 뭘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죠. 그럼 나무는 뭘로 자라요? 비와 바람과 구름과 햇살로 자랍니다. 좀 황당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달리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게 뭐 비싸니 싸니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커피가 있지만은 저기 케냐의 따가운 햇살 아래 땀 흘리는 아낙네의 고달픈 땀방울마저 읽어낼 수 있다면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태지만 달리 볼 수 있는 큰 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만들어지는 동심원이 내 세계입니다. 내가 요만큼 만들면 내 세계는 요만큼입니다. 그러나 훨씬 예를 들면 파도를 한번 경험해 본다면 동심원이 넓어지겠죠. 또 뭐 암초를 이겨낸다면 더 넓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동심원이 넓어져서 이 동심원이 호수 끝까지 번져가면 내 마음은 호수 전체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어떤 나의 눈, 나의 세계가 된다는 거죠. 한번 여기서 보면 좀 그림은 좀 형편없지만은 이게 아까 말했던 바다입니다. A의 바다. 고요하고 아늑한 이런 바다만 내가 경험했다면 나는 지극히 A의 바다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나는 B의 바다, C의 바다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가 B의 바다 이런 바다가 있다면 그런 바다가 어딨어? 그런 바다는 무슨 바다? 내가 절대로 내하고 섞일 수 없는 이런 바다야. 이렇게 또 상상하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가 제 세계였습니다. 우리 시골 동네가. 그러면 꼬맹이 때 옆 동네 애 녀석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너 누구야? 처음 보는 녀석인데 너 왜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가? 너 허락 받고 가야. 그래서 짜식 하면서 주로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니까 이 녀석들 다 친구인 거예요. 이제는 한때 적이 다 친구인 거예요. 이해되죠? 내 세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이번에는 초딴돈성의 녀석들이 또 이제 낯선 녀석들이 또 적인 거예요. 정말 누구지? 우리 저 녀석 한번 혼내러 갈래? 하면서 지나가면 우리 가만 안 둬 인사하고 지나가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또 당했죠. 근데 또 뭐 대학교 가면 그 다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때만 요즘 간혹 가다가 뭐 들은 거 이렇게 뭐 경상도가 자기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아니면 또 뭐 반대로 전라도 이 경상도 까매기 전라도 것이 자기 세계가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좀 더 넓게 보면 뭐 저 쪽발이 뭐 저 짱깨 어린 이런 얘기도 간혹 듣게 되는데 자기 세계가 지극히 또 우린 대한민국에만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진다면 다 품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공부를 하는 이유고 내 삶을 넓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내가 파도를 이겨내면 내 삶의 바다가 훨씬 더 그리고 안개를 두면 C의 바다 이렇게 점점 내 마음이 정말 우주를 다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정말 큰 꿈을 꾸고 공부를 하는 이런 한 학기를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응원하면서 우리 한 학기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한 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